얼쑤. 아우는 광대였다. 팔도를 돌며 저작거리에서 제주를 팔았다. 줄타기, 접시 돌리기, 재담까지.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다가 돈주머니를 열었다. 인기가 대단했다. 그래서 큰 돈을 벌었다. 형님, 오늘도 많이 벌었어요. 고생했다. 우리 아우야. 한 푼도 안 쓰고 잘 모아두마. 한 푼, 두 푼. 광대가 흘린 땀방울마다 은자가 쌓였다. 6년 동안 천냥. 한양의 큰 집 몇 채는 충분히 사고도 남을 돈이었다. 하지만 그 돈은 형의 이름으로 땅이 되고 항아리 속 은자가 되었다. 순진한 아우는 몰랐다. 형이 매일 밤 곳간 문을 열고 자기 재산을 세고 있다는 것을. 형수는 웃었다. 바보 같은 시동생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 아우가 혼인을 청하자 형 부부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했던가. 아니, 때로는 가장 가까운 피부치가 가장 무서운 칼이 되는 것일까. 때는 조선시대 어느 저작거리. 광대의 재주가 온 고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었다. 형님, 오늘도 이만큼 벌었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아우야. 형수님께 드려라. 한 푼도 안 쓰고 잘 모아두실 게다. 형님, 형수님 고맙습니다. 한양에서 300리 떨어진 안동 고을, 22살 광대 석주는 오늘도 저자거리에서 제주를 부렸다. 접시 돌리기, 줄타기, 재담까지 못하는 게 없었다. 구경꾼들은 배꼽을 잡고 웃다가 주머니를 열었다. 석준의 보따리는 날마다 은자로 가득 찼다. 아침 해가 뜨면 석준은 광대 의상을 입고 장터로 나갔다. 색색의 천으로 된 옷은 해지고 낡았지만 석준이 입으면 화려해 보였다. 그는 먼저 작은 북을 두드리며 사람들을 모았다. 장사치들도 손을 멈추고 구경을 했다. 아낙네들은 아이들 손을 잡고 다가왔다. 석준은 먼저 접시 5개를 꺼냈다. 하나씩 막대 위에 올려 돌렸다. 접시들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습에 아이들이 환호했다. 석준은 그 사이 재담을 늘어놓았다. 양반을 흉내내며 코를 킁킁거리자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선비 흉내를 내며 글을 읽는 척하자 배를 잡고 웃었다. 한 시즌쯤 지나자 구경꾼이 100여 명도 넘게 모였다. 석준은 이제 진짜 재주를 보일 시간이라 생각했다. 그는 긴 줄을 양쪽 기둥에 매달았다. 사람 키 2배 높이였다. 석준은 맨발로 줄을 밟고 올라갔다. 줄 위에서 춤을 추고 재주 넘기까지 했다. 아래에서는 비명과 탄성이 쏟아졌다. 공연이 끝나자 사람들이 앞다투어 돈을 던졌다. 엽전이 쏟아졌다. 석준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기분이 좋았다.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일이 즐거웠다. 돈을 버는 것도 뿌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석준은 형 성만과 형수 김씨에게 돈주머니를 통째로 건넸다. 35살 성만은 아우보다 13살이나 위였다. 형수 김씨는 32살로 날카로운 인상에 말이 적었다. 어려서 부모를 여윈 형제는 서로만 의지하며 살아왔다. 석준이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석준이 10살 때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형 성만이 20살도 안 된 나이에 아우를 업고 키웠다. 성만은 돈을 받아 형수에게 건넸다. 김씨는 돈주머니를 받아들며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다. 석준은 형수가 냉정해 보이지만 속은 따뜻할 거라 믿었다. 김씨는 돈을 안방으로 가져가며
중얼거렸다. 또 이것밖에 못 벌어왔네. 팔도를 돈다더니 고작 이 정도야. 성만이 아내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여보, 그래도 아우가 열심히 번 거요. 조금씩 모으면 됩니다. 조금씩이라니.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요. 당신은 아우 뒷바라지만 하다가 늙을 셈이요. 김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성만은 아내 비위를 맞추느라 애를 썼다. 김 씨는 시집 올 때부터 가난한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자신의 친정은 제법 살았는데 시집은 쌀독이 비어 있었다. 그래도 성만이 아우를 키우며 고생하는 모습이 기특해 보여 시집을 왔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생각이 바뀌었다. 시동생이 벌어오는 돈이 제법 되는데 왜 자신들은 여전히 가난한가? 석주는 형과 형수가 자신을 위해 돈을 모아준다고 생각했다. 형은 언제나 해진 옷을 입고 보리밥에 된장국만 먹었다. 형수도 낡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살았다. 밤이면 두 사람이 촛불 아래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석주는 그런 모습이 기특했다. 자신은 재주만 부리면 되고 형과 형수가 알아서 집안을 일으켜 줄 거라 믿었다. 아우야, 너는 재주만 부려라. 살림은 형이 다 알아서 한다. 형님이 계셔서 제가 마음 편히 재주를 부릴 수 있습니다. 석준이 잠든 후 성만과 김 씨는 안방에 모였다. 김 씨가 돈주머니를 열며 입을 열었다. 이번 달은 12냥이네요. 지난달보다 적어요. 아우가 요새 고생이 많소. 날씨가 추워 장터에 사람이 적었답니다. 고생은 무슨? 재주 부리는 게 무슨 고생이에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궁상맞게 살 건가요? 김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성만은 아내 눈치를 보며 말했다. 여보, 조금만 참으시오. 아우 돈을 우리가 모아두면 나중에 큰 돈이 됩니다. 그래서요? 그 돈을 아우한테 다 줄 건가요? 아니지요. 우리가 관리하는 돈이니 우리 것 아니겠소. 김 씨의 눈이 빛났다. 남편의 말뜻을 알아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부터 성만과 김 씨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성만은 아우가 번 돈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 쓰기로 했다. 장부에는 적은 금액만 적고 나머지는 몰래 숨겨두기로 했다. 김 씨는 그 돈으로 논밭을 사자고 했다. 물론 성만 이름으로 등록할 것이다. 여보, 아우가 나중에 알면 어쩌려고요? 모르게 하면 되지요. 아우는 순진하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계획을 짰다. 석주는 옆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형과 형수가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성만 날이 오늘은 또 어떤 땅을 사시렵니까? 저 논 5마지기 내 이름으로 문서 꾸며라. 알겠습니다. 날이. 부인께서도 오셨습니까? 김 씨가 남편 옆에 서서 논을 살펴보며 말했다. 이 논은 물이 잘 드나요? 예, 마님. 이 동네에서 제일 기름진 땅입니다. 3년이 흘렀다. 석주는 여전히 팔도를 돌며 제주를 팔았다. 대구, 전주, 광주까지 소문이 퍼졌다. 양반집 잔치에도 불려갔다. 석준이 번 돈은 해마다 늘어났다. 한 달에 10냥, 많을 때는 20냥까지 벌었다. 1년이면 100냥이 넘었다. 성만과 김 씨는 그 돈으로 논을 사고 밭을 샀다. 모두 성만 이름으로 등록했다. 관청 서리에게 매물을 주고 장부를 조작했다.
아우는 까맣게 몰랐다. 성만 부부는 겉으로는 여전히 가난한 척했다. 집은 초라했고 옷은 남루했다. 하지만 뒤로는 달랐다. 김 씨는 친정에 갈 때면 비단옷으로 갈아입었다. 성만은 마을 부자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셨다. 두 사람은 밤마다 곳간을 열고 은자를 세며 즐거워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제법 사는군요. 그렇소. 다 아우 덕분이지요. 아우 덕분이라니요. 우리가 잘 관리한 덕분이지. 김 씨는 웃으며 은자를 만졌다. 차갑고 단단한 느낌이 좋았다. 성만도 흐뭇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두 사람은 점점 욕심이 커졌다. 어느 날 김 씨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새 집을 지을 때가 됐어요. 새 집이요. 아우가 의심하지 않겠소. 아우한테는 친척이 집을 빌려줬다고 하면 되잖아요. 멍청한 녀석이 뭘 알겠어요.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마을 외곽에 기와집을 짓기 시작했다. 사랑채와 안채를 따로 두고 곳간도 크게 만들었다. 모두 석준이 번 돈으로 지었다. 석준은 형과 형수가 가끔 외출하는 것을 알았지만 일 때문이라 생각했다. 형수가 친정에 간다고 하면 믿었고 형이 친구를 만난다고 하면 고개를 끄덕였다. 석준은 여전히 장터를 돌며 재주를 부렸다. 형님, 우리 이제 좀 사는 겁니까? 석준은 3년째 같은 질문을 했다. 성만은 대답이 늘 똑같았다. 아직 멀었다. 더 모아야 한다. 형님, 제가 3년 동안 번 돈이면 적지 않을 텐데요. 김 씨가 옆에서 끼어들었다. 아우야, 너는 모르는 게 많다. 세금도 내야 하고, 집도 고쳐야 하고, 이것저것 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형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주는 고개를 숙였다. 김 씨는 속으로 비웃었다. 석준이 얼마나 순진한지 어이가 없었다. 성만도 아내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그날 밤 석준이 잠든 후 성만 부부는 다시 곳간을 열었다. 항아리가 20개를 넘었다. 김 씨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우리도 양반 대접 받겠어요. 그렇소. 아우가 평생 일만 해주면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소. 두 사람은 더 큰 욕심을 품기 시작했다. 김 씨는 기생집을 차리고 싶었다. 성만은 한양의 집을 사고 싶었다. 모두 석준의 돈으로 이룰 꿈이었다. 한편 석준은 마음속으로 장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마을에 순이라는 처녀가 있었다. 3배 짜는 아이였다. 19살로 얼굴이 달덩이처럼 희고 성품이 온화했다. 석준이 장터에서 재주를 부릴 때마다 몰래 구경을 왔다. 석준도 순이를 알아봤다. 두 사람은 우물가에서 마주치면 수줍게 웃었다. 순이는 석준을 좋아했다. 석준이 재주를 부리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다.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모습도 좋았다. 순이는 석준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석준과 순이가 우물가에서 마주쳤다. 석준이 먼저 말을 걸었다. 순이 씨,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냅니다. 석준 씨는요? 저도 잘 지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제 공연 보러 오시겠습니까? 순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석준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순이와 함께 사는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혼인을 하려면 형에게 돈을 받아야 했다.
석준은 용기를 내기로 했다. 석준이 집으로 돌아오자 형수 김 씨가 마루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아우야, 너 요새 여자 만나고 다닌다며. 석준은 놀라 말했다. 형수님이 어떻게 아셨습니까? 마을이 좁은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순이 내 딸이지. 예, 맞습니다. 김 씨의 얼굴이 더 굳어졌다. 아우야, 너 아직 장가 갈 때가 아니다. 돈을 더 모아야 한다. 형수님, 제가 3년을 벌었습니다. 이제 좀 안 된다. 내가 장가 가면 돈이 다 새 나간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석준은 할 말을 잃었다. 형수의 태도가 너무 단호했다. 성만도 옆에서 거들었다. 아우야, 형수님 말씀이 맞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석준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왜 형과 형수는 자꾸 돈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걸까? 형님, 저 이제 장가를 들고 싶습니다. 성만과 김 씨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김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우야, 작년에도 말했잖니. 아직 때가 아니라고. 형수님, 제가 이제 28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석준은 28이 되었다. 순이와의 사이가 깊어졌다. 순이 부모도 석준을 좋게 봤다. 이제 혼인할 때가 되었다. 석준은 형에게 혼인 자금을 청했다. 성만이 불편한 얼굴로 말했다. 아우야, 형이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느냐? 돈 관리하느라 밤잠도 못 잔다. 형님, 그래서 더 감사드립니다. 제가 6년 동안 번 돈이면 혼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 씨가 날카롭게 말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6년 동안 번 돈이 다 어디 갔는지 알아. 세금에, 집수리에, 이것저것 쓰느라 남은 게 별로 없어. 석준은 이상했다. 자신이 한 달에 평균 15냥씩 벌었다. 6년이면 1000냥이 넘는다. 그런데 남은 게 없다니. 석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님, 형수님, 우리 지금 얼마나 모았습니까? 성만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알 필요 없다. 형이 알아서 한다. 형님, 제 돈인데 제가 모르면 어찌 됩니까? 김 씨가 비웃었다. 내 돈이라고. 우리가 관리해 주는 돈이지. 내 돈이 어디 있어. 석준은 할 말을 잃었다. 형수의 말투가 너무 차갑고 날카로웠다. 성만도 거들었다. 아우야, 우리가 너를 키운 은혜는 생각 안 하고 돈 타령이냐? 내가 너를 7살 때부터 키웠다. 그 은혜를 돈으로 따지면 얼마겠느냐? 형님, 그건 그렇지만. 김 씨가 끼어들었다. 그렇지만은 무슨. 너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우리가 평생 고생하며 너 뒷바라지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석준은 뒷걸음질을 쳤다. 형과 형수의 태도가 너무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다. 뭔가 이상했다. 형님, 형수님, 그럼 장부라도 보여주십시오. 제가 번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만이 벌떡 일어나 석준의 멱살을 잡았다. 내가 감히 형 물건을 뒤지겠다고? 내가 미쳤구나. 김 씨도 일어나 석준을 노려봤다. 아우야, 너 요새 버릇이 없어졌구나. 순이 내 딸 만나더니 정신이 나갔어.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순이 내가 너한테 꼬드긴 거 아니야? 돈 달라고 시킨 거지. 석준은 억울했다.
순이는 한 번도 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 아닙니다. 순이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김 씨가 코웃음을 쳤다. 남자들은 다 그래. 여자한테 넘어가면 눈이 멀어. 너도 똑같구나. 성만이 석준을 밀쳤다. 석준은 벽에 부딪혔다. 아우야, 장부 같은 건 쳐다보지도 마라. 형을 못 믿겠으면 이 집에서 나가. 석준은 눈물이 났다. 형과 형수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인 줄 몰랐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아니었다. 석준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밤이 되자 석준은 몰래 곳간으로 갔다. 형과 형수가 잠든 사이였다. 석준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살폈다. 장부가 선반에 있었다. 석준은 장부를 꺼내 펼쳤다. 장부에 적힌 금액이 이상했다. 석준이 번 돈의 3분의 1도 안 되었다.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간 것일까? 석준은 곳간을 더 뒤졌다. 구석에 숨겨진 항아리들을 발견했다. 뚜껑을 열자 은자가 가득했다. 30개가 넘는 항아리마다 은자가 차 있었다. 석준은 손이 떨렸다. 자신이 6년 동안 번 돈이 모두 여기 있었다. 하지만 장부에는 기록조차 안 되어 있었다. 형과 형수가 자신을 완전히 속인 것이다. 석준은 더 뒤지다가 문서 하나를 발견했다. 땅 매매 문서였다. 성만 이름으로 된 논밭이 25마직이나 되었다. 모두 석준이 번 돈으로 산 것이었다. 석준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뭐 하는 거야? 석준은 뒤를 돌아봤다. 형수 김 씨가 서 있었다.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형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 돈으로 형님 이름으로 땅을 사셨습니까? 김 씨가 비웃었다. 내 돈, 내가 번 돈은 다 우리 거야. 우리가 너를 키워줬으니까. 형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우리한테 얼마나 신세를 졌는데 그 값을 치르는 거야. 성만도 나타났다. 역시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아우야, 내가 형 물건을 뒤졌구나. 도둑이 따로 없네. 형님, 도둑은 형님입니다. 제 돈을 훔쳐서 땅을 사고 제 앞에서는 가난한 척하고. 성만이 화를 냈다. 입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짓거려? 성만은 석준을 때렸다. 석준은 바닥에 쓰러졌다. 김 씨도 발로 석준을 걷어찼다. 이 배은망덕한 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석준은 맞으면서도 항아리를 붙들었다. 자신의 돈이었다. 형과 형수에게 빼앗길 수 없었다. 하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 없었다. 성만과 김 씨는 석준을 끌어내 밖으로 내쫓았다.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 석준은 한겨울 밤에 집 밖으로 쫓겨났다. 옷도 제대로 못 입은 채였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석준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형과 형수에게 배신당한 충격에 정신이 멍했다. 석준은 비틀거리며 걸었다. 발이 얼어붙었다. 몸이 떨렸다. 이대로 얼어 죽을 것 같았다. 그때 누군가 석준을 불렀다. 석준 씨, 무슨 일이세요? 순이었다. 순이는 밤늦게 친구 집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석준이 눈 속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순이는 황급히 석준을 부축했다. 석준 씨, 정신 차리세요. 우리 집으로 가요.
순이는 석준을 없다시피 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순이 어머니가 놀라 나왔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니, 석준 씨가 쓰러져 있었어요. 순이 어머니는 석준을 방으로 들여 이불을 덮어줬다. 따뜻한 차를 끓여 먹였다. 석준은 정신을 차렸다.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석준 씨,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석준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형과 형수가 자신의 돈을 가로채고 자기를 내쫓았다고 했다. 순이와 순이 어머니는 분노했다. 그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당장 관아에 고발해야 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순이 어머니가 석준의 손을 잡았다. 석준아, 우리 집에서 지내거라. 그리고 내일 마을 어른들께 가서 도움을 청하자꾸나. 석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순이는 석준 옆에 앉아 위로했다. 석준 씨,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쁜 건 형님과 형수님이지 당신이 아니에요. 석준은 순이를 바라봤다. 순이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다. 석준은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형과 형수에게 배신당했지만 순이가 곁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석준은 순이와 함께 마을 어른들을 찾아갔다. 마을에서 가장 덕망 높은 김 훈장과 이참봉이 석준의 이야기를 들었다. 훈장님, 참봉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석준은 6년 동안의 일을 낱낱이 설명했다. 자신이 광대로 번 돈을 모두 형에게 맡겼고, 형 부부는 그 돈으로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사고 항아리에 은자를 숨겨 놓았다고 했다. 어젯밤 그 사실을 발견하고 따졌더니 맞고 쫓겨났다고 했다. 김 훈장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자네 형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형수가 들어온 후로 많이 변했지. 이참봉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상하다 싶었네. 성만이가 갑자기 땅을 사더니 부자 행세를 하더라고. 자네가 번 돈으로 그런 짓을 했구나. 순이가 끼어들었다. 어른들께서 석준 씨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건 명백한 도둑질입니다. 김 훈장이 말했다. 관아에 고발하는 게 좋겠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성만을 불러 따져보세. 어른들은 성만을 불렀다. 성만과 김 씨가 함께 왔다. 두 사람은 당당한 얼굴이었다. 김 씨는 새로 지은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성만도 깨끗한 두루마기를 입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남루한 옷을 입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김 훈장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성만, 자네 아우 돈을 가로챘다는데 사실인가? 성만은 코웃음을 쳤다. 가로채다니요. 제가 관리한 겁니다. 아우가 멍청해서 돈을 맡긴 건데 제가 잘 굴려서 불린 겁니다. 김 씨도 거들었다. 우리가 석준이를 키운 은혜를 생각하면 그 돈쯤은 당연히 우리가 쓸 권리가 있어요. 저 애가 7살 때부터 우리가 먹이고 재웠는데 그게 공짜인 줄 아세요? 이참봉이 화를 냈다. 은혜와 도둑질은 다르네. 아우를 키운 건 형의 도리이지 아우 재산을 가로챌 권리가 아니야. 성만이 뻔뻔하게 대꾸했다.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우가 멋대로 우리 곳간을 뒤지고 밤에 물건을 훔치려 했습니다. 그래서 내쫓은 겁니다. 김 씨가 말을 보탰다. 맞아요. 석준이가 도둑놈이에요. 우리 몰래 곳간에 들어가서 항아리를 뒤지고 문서까지 훔쳐보고
그래서 혼을 내줬더니 집을 나간 거예요. 석주는 분노가 치밀었다. 형님, 형수님,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그 돈은 제가 번 돈입니다. 6년 동안 팔도를 돌며 피땀 흘려 번 제 돈입니다. 성만이 비웃었다. 증거가 있나? 내 이름으로 된 장부라도 있어. 우리 집안 돈은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게 증거야. 석주는 말문이 막혔다. 장부는 모두 형이 관리했다. 자기 이름으로 된 기록은 하나도 없었다. 성만은 그걸 노렸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아우의 이름을 지은 것이다. 순이가 나섰다. 그럼 성만 씨는 무슨 일을 해서 그 많은 돈을 모았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성만 씨는 평생 일다운 일을 한 적이 없잖아요. 김 씨가 순이를 노려봤다.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우리 집안일에 남의 집 계집애가 왜 나서. 저는 석준 씨를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김 훈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성만, 자네 집 곳간을 살펴봐야겠네. 거기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자. 성만이 거부했다. 안 됩니다. 우리 집 재산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남들이 함부로 뒤질 수 없습니다. 이 참봉이 일어섰다. 거부하면 더 의심스럽네. 떳떳하면 보여주지 못할 이유가 없자는가. 성만과 김 씨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불안한 기색이었다. 김 훈장이 결정을 내렸다. 관아에 가세. 사또께서 판결하실게야. 이 일은 우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네. 마을 어른들은 성만 부부를 관아로 데려가기로 했다. 석준과 순이도 함께 갔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따라왔다. 관아 앞들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다. 소문이 퍼져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왔다. 형이 아우의 돈을 훔쳤다는 이야기에 모두들 관심이 컸다. 사또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가? 석준이 앞으로 나섰다. 소인 석준이 원고입니다. 형 성만과 형수 김 씨가 소인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사또는 석준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었다. 석준은 6년 동안 광대로 번 돈을 형에게 맡겼고, 형은 그 돈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 땅을 사고 몰래 숨겨 놓았다고 설명했다. 장부에는 실제 금액의 3분의 1만 적혀 있고, 나머지는 항아리에 숨겨져 있다고 했다. 사또가 성만에게 물었다. 성만, 사실인가? 성만은 당당하게 대답했다. 사또 나리, 저는 아우를 키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우가 7살 때부터 제가 먹이고 재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제가 부모 노릇을 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아우 돈을 쓸 권리가 있습니다. 김 씨도 거들었다. 맞습니다. 우리가 없었으면 석준이는 벌써 죽었을 겁니다. 길거리에서 굶어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살려준 목숨인데 그 값을 치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또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은혜는 은혜고 재산은 재산이다. 형이 아우를 키운 것은 형의 도리이지 아우 재산을 가로챌 명분이 될 수 없다. 성만이 항변했다. 사또 나리, 하지만 그 돈은 제가 관리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장부도 있고 제 이름으로 산 땅도 있습니다. 이게 증거 아닙니까? 사또가 고개를 저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다. 성만, 내 집 곳간을 수색하겠다. 사또 나리, 그건 안 됩니다. 제 집 재산을 함부로. 닥쳐라.
내가 떳떳하다면 보여주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포졸들이 성만의 집으로 달려갔다. 꽃간 문을 부수고 안을 살폈다. 항아리 32개가 나왔다. 모두 은자로 가득 차 있었다. 포졸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 집에 이렇게 많은 돈이 있다니. 포졸들은 항아리를 하나하나 수레에 싣고 관아로 가져왔다. 수레 3대가 필요했다. 관아 마당에 항아리들이 쌓였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다. 저게 다 돈이라고? 저만큼 모으려면 평생 걸리겠는걸. 성만이가 원래 부자였나?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사또가 명했다. 항아리를 열어 확인하라. 포졸들이 뚜껑을 열자 은자가 쏟아졌다. 햇빛에 반짝이는 은자를 보며 사람들이 감탄했다. 성만과 김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또가 물었다. 성만,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성만은 입을 다물었다. 대답할 말이 없었다. 김씨가 대신 나섰다. 사또 날이 우리가 절약해서 모은 겁니다. 10년 넘게 1푼 2푼 모았어요. 사또가 비웃었다. 10년 절약으로 저만큼 모으려면 하루에 선양씩 모아야 한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하루에 선양씩 모았느냐? 김씨는 말문이 막혔다. 사또가 계속 물었다. 석준아, 내가 6년 동안 얼마나 벌었느냐? 한 달에 평균 15냥, 많을 때는 20냥을 벌었습니다. 6년이면 대략 1000냥쯤 됩니다. 포졸이 항아리에 돈을 세기 시작했다. 한 시즌이 넘게 걸렸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다. 사또 날이 정확히 980냥입니다. 석준의 말과 거의 일치했다. 사또가 성만을 노려봤다. 성만, 이제 할 말이 있느냐? 이 돈은 명백히 내 아우가 번 돈이다. 성만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더 이상 변명이 통하지 않았다. 김씨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또 날이 우리가 관리한 돈입니다. 우리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또가 화를 냈다. 관리한 것과 소유한 것은 다르다. 너희는 남의 재산을 훔친 도둑놈들이다. 사또가 다시 물었다. 성만, 내 이름으로 산 땅은 몇 마직이냐? 성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25마직이입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 성만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또가 서기를 불렀다. 성만 이름으로 된 땅 문서를 모두 가져오너라. 서기가 장부를 뒤져 문서를 가져왔다. 사또가 하나씩 살펴봤다. 모두 최근 3년 사이에 산 땅이었다. 사또가 물었다. 성만, 너는 무슨 일을 하느냐? 아우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돈을 버는 일이냐? 성만은 고개를 숙였다. 사또가 계속 물었다. 성만, 너는 평생 일다운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런 내가 어떻게 3년 만에 25마직이 땅을 샀느냐? 성만은 대답하지 못했다. 김씨가 대신 말했다. 사또 날이 우리가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으로 샀습니다. 닥쳐라. 내 입에서 거짓말만 나오는구나. 사또는 관아 서리를 불렀다. 성만이 땅을 살 때 누구와 거래했는지 알아보라. 서리가 조사한 결과 성만은 매번 큰 돈을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했다. 땅 주인들은 성만이 부자인 줄 알았다고 증언했다. 성만이 나리가 은자 몇백 냥씩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자신 줄 알았지요. 사또가 성만을 노려봤다. 성만, 내 아우 돈으로 땅을 산 것이 명백하다. 이제 인정하겠느냐?
성만은 바닥에 엎드렸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사또나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뭐냐? 똑바로 말해라. 아우 돈을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우 몰래 땅을 사고 은자를 숨겼습니다. 김 씨도 울기 시작했다. 사또나리, 우리가 욕심이 과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또가 소리쳤다. 용서라니. 너희는 6년 동안 아우를 속이고 아우의 피땀을 훔쳤다. 이게 무슨 죄인 줄 아느냐? 성만과 김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또가 판결을 내렸다. 성만, 김 씨, 너희는 아우의 재산을 가로챈 죄로 각각 곤장 50대에 처하고 3년 옥살이를 한다. 모든 재산은 석준에게 돌려주며 땅 문서도 석준 이름으로 바꾼다. 포졸들이 성만과 김 씨를 끌고 나갔다. 관아뜰에서 곤장이 시작되었다. 성만이 먼저 곤장을 맞았다. 몽둥이가 등에 내리칠 때마다 비명이 터졌다. 으악, 살려주십시오. 하나, 둘, 셋. 포졸이 숫자를 세며 곤장을 쳤다. 50대를 다 맞자 성만은 기절했다. 김 씨도 곤장을 맞았다. 여자라고 봐줄 수 없었다. 김 씨도 비명을 지르며 곤장을 맞았다. 석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형이 미웠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했다. 어려서 자신을 키워준 형이 저렇게 곤장을 맞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순이가 석준의 손을 잡았다. 석준 씨, 이제 끝났어요. 당신 돈을 되찾았어요. 석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곤장을 맞은 성만과 김 씨는 감옥에 갇혔다. 두 사람은 등에 상처를 입은 채 어두운 감방에 들어갔다. 3년형을 받았다. 사또가 석준을 불렀다. 석준아, 내 재산을 모두 돌려받았다. 땅 문서도 내 이름으로 바뀔 것이다. 사또나리, 감사합니다. 그런데 석준아, 내 형이 너를 키우는 애도 있다. 형량을 줄여주고 싶은데 어떻겠느냐? 석준은 잠시 생각했다. 형이 자신을 배신했지만 어려서 자신을 키워준 것도 사실이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 형이 아버지 노릇을 했다. 그 은혜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사또나리, 형님과 형수님께 기회를 주십시오.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용서하고 싶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착한 마음씨로구나. 그럼 1년으로 줄여주겠다. 하지만 그 안에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으면 원래 형량대로 집행할 것이다. 석주는 절을 했다. 고맙습니다, 사또나리. 석주는 관아를 나왔다. 모든 재산을 돌려받았다. 은자 980냥과 땅 25마지기가 모두 자기 것이 되었다. 순이가 축하했다. 석준 씨, 정말 잘 됐어요. 이제 우리 혼인할 수 있겠어요. 석준은 웃었다.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석준은 순이와 혼인 준비를 시작했다. 순이 부모는 석준을 진심으로 좋아했다. 순이 아버지가 말했다. 석준아, 우리 딸을 잘 부탁한다. 내가 고생이 많았지만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게다. 예, 장인어른. 평생 순이를 아끼겠습니다. 석준은 돌려받은 돈으로 작은 집을 지었다. 마을 외곽에 터를 잡고 한 달 동안 공사를 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알맞은 집이었다. 방 3칸에 부엌, 마루가 있었다. 집 앞에는 작은 마당도 만들었다. 순이는 집이 완성되자 기뻐했다.
석준 씨, 정말 예쁜 집이에요.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요, 순희 씨. 평생 함께 살아요.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했다. 순희 아버지가 주례를 섰다. 작지만 따뜻한 혼례였다. 석준은 순희에게 절을 했고 순희도 석준에게 절을 했다. 혼례가 끝난 후 잔치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왔다. 떡, 과일, 고기가 상에 가득했다. 석준은 사람들에게 감사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이렇게 혼례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김 훈장이 말했다. 석준아, 내가 착한 마음씨를 가졌으니 좋은 일이 생긴 거다. 앞으로도 잘 살아라. 석준과 순이는 새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순이는 집안일을 하며 석준을 도왔다. 석준은 다시 장터로 나가 광대 일을 했다. 이번에는 번 돈을 자기가 직접 관리했다. 순이가 장부를 썼다. 여보, 오늘은 18냥 벌었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제가 장부에 적어둘게요. 순이는 꼼꼼하게 장부를 관리했다. 한 푼도 빠뜨리지 않았다. 석준은 순이를 믿었다. 순이는 형수 김 씨와 달랐다. 진심으로 석준을 아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다. 석준과 순이는 행복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밥을 먹고 석준은 장터로 나갔다. 순이는 집안일을 하며 석준을 기다렸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오늘 장터에서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한 아이가 제 공연을 보고 너무 좋아해서 따라하더라고요. 정말 귀여웠어요. 순이는 웃으며 듣었다. 석준은 순이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일 좋았다. 어느 날 석준은 감옥에 간 형과 형수 생각이 났다. 1년형을 받았으니 아직 8달이 남아 있었다. 석준은 순이에게 말했다. 여보, 제가 형님과 형수님을 한번 찾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세요. 그래도 형님이잖아요. 한번 보고 오세요. 석준은 관아 감옥으로 갔다. 포졸에게 면회를 청했다. 성만과 김 씨가 나왔다. 두 사람은 초라한 모습이었다. 옷은 해지고 얼굴은 수척했다. 형님, 형수님. 성만은 석준을 보자 고개를 숙였다. 김 씨도 눈물을 흘렸다. 아우야, 미안하다. 형이 정말 잘못했다. 석준은 가슴이 아팠다. 형이 이렇게 초라해진 모습을 보니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 올라왔다. 형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아우야, 너는 잘 지내느냐? 예, 형님. 저 혼인했습니다. 성만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잘했다. 순이가 좋은 아이지. 잘 살아라. 김 씨도 말했다. 석준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욕심이 과했어. 용서해다오. 석준은 두 사람을 바라봤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다. 형님, 형수님, 몸조리 잘하시고 나오세요. 나오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성만이 놀라 물었다. 아우야, 우리를 용서한다는 거냐? 형님은 제 형입니다. 잘못은 미워하지만 형님까지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성만과 김 씨는 울음을 터뜨렸다. 석준은 면회를 마치고 나왔다. 가슴이 복잡했다. 석준과 순이는
행복하게 살았다. 석준은 날마다 장터로 나가 제주를 부렸다. 사람들은 여전히 석준을 좋아했다. 석준의 공연을 보러 멀리서도 사람들이 왔다. 어느 날 한양에서 온 양반이 석준의 공연을 봤다. 양반은 감탄하며 석준에게 말했다. 자네 재주가 뛰어나구먼. 한양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한양이라니요. 그래, 한양 대감댁에서 잔치가 많아. 자네 같은 광대를 찾고 있지. 석준은 관심이 생겼다. 한양에 가면 더 큰 무대에서 재주를 부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석준은 집에 돌아와 순이에게 이야기했다. 여보, 한양에 가볼까 해요. 순이는 놀랐다. 한양이요? 그렇게 먼 곳을요? 예, 거기 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대요. 우리 미래를 위해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여보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저는 여기서 집을 지키고 있을게요. 고마워요, 여보. 석준은 한양으로 떠났다. 한 달 동안 한양에서 공연을 했다. 큰 대감댁 잔치에도 불려갔다. 석준의 재주는 한양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한 달 만에 100냥이 넘는 돈을 벌었다. 석준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순이가 반겼다. 여보, 어서 오세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여보, 이거 봐요. 석준은 돈주머니를 꺼냈다. 순이는 놀랐다. 이게 다 한 달 만에 번 돈이에요. 예, 한양은 돈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1년에 몇 번씩 가볼까 해요. 순이는 기뻐했다. 두 사람은 번 돈으로 땅을 더 샀다. 논 5마지기를 추가로 샀다. 이번에는 순이 이름으로 샀다. 여보, 왜 제 이름으로 사요? 당신도 재산이 있어야죠. 우리 함께 모아요. 순이는 감동했다. 석준은 형과 달랐다. 진심으로 자신을 아꼈다. 그렇게 6달이 지났다. 석준은 한양을 2번 더 다녀왔다. 돈이 점점 모였다. 순이는 임신을 했다. 두 사람은 기뻐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요? 여보, 고마워요. 석준은 순이를 안았다. 곧 아버지가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한편 감옥에서는 성만과 김씨가 날짜를 세고 있었다. 1년 형기가 거의 끝나갔다. 두 사람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다. 매일 밤 석준에게 미안하다고 기도했다. 여보, 우리 나가면 석준이한테 빌어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두 사람은 옥살이를 하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1년이 지났다. 성만과 김씨가 감옥에서 나왔다. 두 사람은 늙고 초라해져 있었다. 옷은 남루하고 머리는 희끗희끗했다. 1년 옥살이가 두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성만과 김씨는 석준의 집으로 찾아갔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여보, 우리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가야지. 아우한테 용서를 빌어야 해. 두 사람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순이가 나왔다. 순이는 놀랐다. 형님, 형수님. 순이야, 석준이 있느냐? 안에 계세요. 들어오세요. 순이는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다. 석준이 마루에 앉아 있었다.
성만과 김씨를 보자 놀라 일어났다. 형님, 형수님. 성만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김씨도 함께 무릎을 꿇었다. 아우야, 형이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석준아,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 너를 배신했어. 용서해다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석준은 형과 형수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다. 1년 동안 옥살이를 하며 많이 뉘우친 것 같았다. 순이가 석준에게 속삭였다. 여보,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형님이잖아요. 석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순이의 말이 맞았다. 형은 자신을 배신했지만 어려서 자신을 키워준 사람이기도 했다. 그 은혜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형님, 형수님, 일어나십시오. 석준은 두 사람을 일으켰다. 우리 집에서 지내십시오. 하지만 다시는 그런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만과 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아우야. 다시는 그런 짓 안 한다. 평생 너한테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 석준은 형 부부에게 방을 내줬다. 순이도 두 사람을 따뜻하게 대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석준은 형 부부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만은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갔다. 땀을 흘리며 일했다. 김씨는 순이에게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두 사람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우야, 오늘은 내가 밭을 매겠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몸이 아직 안 좋으신데. 괜찮다. 내가 해야지. 너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 성만은 진심으로 일했다. 욕심 많고 게으르던 예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김씨도 마찬가지였다. 날카롭고 차가웠던 성격이 온화해졌다. 순이야, 이 음식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고맙습니다, 형수님. 고맙긴 내가 너한테 고마워야지.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석준과 순이를 도왔다. 석준은 형 부부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석 달이 지났다. 순이가 아들을 낳았다. 석준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성만은 조카를 끔찍이 아꼈다. 밤마다 아이를 재우며 자장가를 불렀다. 김씨도 손주처럼 아이를 돌봤다. 아우야, 내가 이렇게 좋은 아이를 낳다니. 형이 정말 자랑스럽다. 형님, 고맙습니다. 고맙긴 내가 너한테 고마워야지. 우리를 용서해줘서. 석준은 형의 눈에서 진심을 봤다. 형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3년이 흘렀다. 석준의 집안은 화목했다. 석준은 한양을 오가며 돈을 벌었고 순이는 아이를 키우며 집안을 지켰다. 성만과 김씨는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도왔다. 석준의 아들이 3살이 되었다. 총명하고 씩씩한 아이였다. 성만은 조카를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다. 준이야, 이리 와봐. 할아버지가 글자 가르쳐 줄게. 네, 할아버지. 성만은 조카에게 천자문을 가르쳤다. 아이는 금방 외웠다. 성만은 뿌듯해했다. 마을 사람들도 성만 부부의 변화를 인정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봤지만 점점 인정하게 되었다. 성만이가 정말 변했구만. 욕심 많던 사람이 이렇게 성실해지다니. 사람은 역시 뉘우칠 줄 알아야지. 석준은 형과 완전히 화해했다.
예전 일은 이제 아픈 기억이 아니라 교훈이 되었다. 석주는 가끔 형에게 물었다. 형님, 왜 그때 그러셨어요? 성만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욕심 때문이었어. 돈이 생기니 자꾸 더 갖고 싶더라고. 형수 비위도 맞춰야 했고. 그러다 보니 내가 안 보였어. 형님, 이제는 괜찮으시죠? 그래, 이제는 괜찮아. 옥살이 하면서 깨달았어.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석주는 형의 손을 잡았다. 형님, 우리 평생 이렇게 살아요. 그래, 아우야. 석주는 평생 광대로 살며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다. 순이는 현명한 아내로 집안을 지켰다. 성만과 김씨는 진심으로 뉘우치며 가족을 도왔다. 석준의 아들이 10살이 되었을 때 성만이 병으로 쓰러졌다.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진 것이다. 석준은 밤낮으로 형을 간호했다. 의원을 불러 약을 지어 먹였다. 성만은 병상에 누워 석준을 불렀다. 아우야. 예, 형님. 형이 너한테 못된 짓을 많이 했다. 그래도 용서해줘서 고맙다. 형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형님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아니야. 너를 키운 건 당연한 도리였어. 하지만 내 돈을 훔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성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우야, 형은 옥살이를 하면서 깨달았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형을 용서해 준 것이 형한테는 새 삶이었어. 형님, 저도 형님께 감사합니다. 형님이 변하신 모습을 보고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성만은 석준의 손을 꼭 잡았다. 아우야, 준이를 잘 키워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라. 예, 형님. 성만은 며칠 후 세상을 떠났다. 석준은 형을 정성껏 장사 지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조문을 왔다. 사람들은 성만의 변화를 기억했다. 성만이가 마지막까지 착하게 살다 갔네. 사람이 뉘우치면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김 씨는 남편이 죽은 후 더욱 조용해졌다. 손주를 돌보며 여생을 보냈다. 석준에게 늘 감사하다고 말했다. 석준아, 내가 우리를 용서해줘서 남편이 편하게 눈을 감았다. 고맙다. 형수님, 우리 가족 아닙니까? 석준은 나이가 들어서도 가끔 장터에 나가 재주를 부렸다. 사람들은 여전히 석준을 좋아했다. 석준의 아들도 아버지의 재주를 이어받아 광대가 되었다. 석준은 50살이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제가 젊었을 때 형님께 배신당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 씨도 옆에서 말했다. 제가 욕심이 많아 석준이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석준이가 용서해 줬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준 가족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했다. 가장 가까운 피부치에 탈을 쓴 도적이 가장 무서운 법이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하면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다네. 석준은 순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80세에 세상을 떠났다. 아들과 손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마을 사람들은 석준을 기억하며 그의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했다. 욕심을 경계하고 가족을 아끼며 용서의 힘을 믿는 이야기로 오래도록 남았다는 이야기다.